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제조 업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치열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변곡점, 분수령에 와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왜 분수령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요, 지난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전쯤 되겠네요. 그죠? 이때가 바로 미국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가 차기 공정이던 칠라노 공정을 통한 양산을 포기한 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당시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AMD였습니다. 지금 인텔과 CPU 시장을 놓고 대적하고 있는 업체 AMD였는데요. 이 발표를 계기로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를 버리고 TSMC로 가게 됩니다. 칠라노 공정을 안 한다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선언한 날 TSMC로 고객사를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칠라노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하다는 구도가 공식적으로 짜여진 게 바로 2018년 8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TSMC로서는 자신의 진짜 경쟁자는 세계에 단 한 곳, 삼성만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글로벌 파운드리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파운드리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고객인 팹리스 업체들과 팹 조종 등을 길게는 2년 전, 짧게는 1년 전부터 해온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아마 2017년 정도부터 반도체 기업 사이에서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는 끝났다, 이제 TSMC 독주를 막을 기업은 삼성 하나만 남았다는 말이 돌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파운드리에서 삼성의 위력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극자외선 공정이라는 EUV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칠라노 공정에 쓰이는 게 바로 EUV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EUV 장비가 최초로 도입된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메모리가 아니고 파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최강자인 삼성전자가 지금 EUV를 활용한 메모리 제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이 한창인 상황이지만 이미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EUV 장비로 5G 통합칩 등 최신 AP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EUV 장비 가격인데요. EUV 장비 크기는 대충 작은 방 하나 사이즈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무려 대당 1,500억이나 됩니다. 제대로 투자하려면 EUV 장비를 매 수십 대 정도 들여 놓아야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대만 들어와도 EUV 장비에 들어가는 돈이 1조 5천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웬만한 기업은 엄두도 못 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가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EUV 장비는 네덜란드 업체인 ASML이라고 있습니다. 이 ASML이 전 세계 유일한 제조업체입니다. 공급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도 없는 장비라는 뜻이죠. 가격이 내려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EUV 장비 가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런 장비 가동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는 그대로 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칠라노 공정에 참여하겠다고 발을 들어놓은 이상 곧바로 장비 가동에 들어갈 정도로 고객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공정기술 개발 경쟁에서도 처지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이란 없습니다. 극단적인 성공과 실패만 존재하는 게 바로 지금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바로 파운드리 최첨단 공정의 시장입니다. TSMC가 독주하다시피 하는 이 시장에서 왜 삼성만 살아남아서 TSMC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는요, 여느 시장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팹리스라는 고객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던 회사와 차세대 공정을 개발하게 되면 기존의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라 수정을 하더라도 좀 적을 수 있습니다. 해로 대다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팹리스 입장에서 파운드리를 바꾸게 되면 기존 파운드리에서 나오지 않았던 칩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힘들어서 더 어렵죠. 더군다나 발열이나 전력 소모량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을 삼성과 TSMC에 동시에 위탁 생산을 맡겼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팹리스 입장에서 파운드리 업체를 바꾸는 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꺼리는 일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 등이 칠라노 공정을 포기한 데는 EUV 장비가 고가인데다 투자가 쉽지 않은 데다 설사 자금이 있어도 EUV 장비 투자가 돈이 있어서 EUV 장비 투자가 가능하더라도 고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계의 밀착 등의 환경이
작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파운드리 특징을 알고 삼성을 한번 다시 보면요, 왜 삼성이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메모리는 물론 반도체 설계, 위탁 제조 이 모두를 하는 기업입니다. 팔방미인이란 뜻이죠. 파운드리 최고 기업인 TSMC 연매출은 5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연매출은 80조, 순이익도 수십조에 달합니다.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연구개발이나 EUV 장비 도입에 큰 부담이 없다는 뜻이죠. 현금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AP부터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삼성이 팹리스로서 삼성의 파운드리 가동률을 적어도 파운드리가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게끔 최소한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론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도입된 장비가 있다면 메모리 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의 경우에요, 7나노 공정을 했다가 경쟁에서 지면 비싼 돈을 주고 도입한 대당 1,5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비싼 돈을 주고 도입한 EUV 장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파운드리 라인의 EUV 장비를 메모리 라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한결 낮다는 뜻입니다. TSMC 입장에서 삼성을 또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로벌 파운드리의 7나노 공정 포기 선언 이후 대형 메이저 고객들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떠나서 TSMC로 오지 않고 삼성으로 왔다는 점 때문입니다. IBM 같은 사례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IBM은 글로벌 파운드리의 전략 변화 이후 첨단 메인프레임 프로세서를 삼성 EUV 라인에서 생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성능의 칩 제조를 위탁받은 셈인데요. 물론 삼성의 약점도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는 게 역설적으로 장점이자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팹리스 입장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를 맡기면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협력사이자 경쟁사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애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이 과거 삼성의 AP칩 제조를 맡겼다가 TSMC로 갈아탔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이 갤럭시 폰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삼성의 물량을 AP칩을 맡겼더니 삼성 파운드리가 혹시 애플의 AP칩의 그런 성능을 다 파악하고 제작 방법을 다 파악해서 스마트폰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 애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걱정이죠. 이런 염려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이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에 맡기지 않고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TSMC를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으로서는 그런 단점이 있다 해도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기술과 투자 역량을 갖춘 만큼 TSMC로서는 삼성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메모리 사업에서 돈도 지금 이미 두둑하게 번 상태라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태죠. 그리고 삼성이 본격적으로 메모리 사업에서만 치중해서는 안되겠다. 비메모리, 특히 비메모리의 중심인 파운드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TSMC의 긴장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삼성과 TSMC 간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을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